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여러분, 연습만 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행복이 가져다주는 유익한 점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행복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잠깐 소개드렸던 행복의 연구가인 소니아 류버머스키 교수에 의하면 행복 결정 요인이 모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전적 설정값이 있고, 두 번째, 외부 조건, 환경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의도적 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행복 설정값이 유전적인 요인이 50%나 되고, 또 우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왔던 환경, 외부적인 요인은 10%에 불과하며 그 나머지 40%가 의도적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50%나) 된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그럼 타고난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좀 저도 들어요. 하지만 이런 유전적인 설정값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자 그러는 것은 이런 유전적인 설정값이 기질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잘 못 바꾸면서도 내 배우자 또 자녀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인 설정값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타고나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싸우지 말자. 왜냐하면 싸우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배송과 반송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정말 물건을 신청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문 앞에만 놓으면 다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물건들은 반송이 쉽지만 내 기질이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기질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저 위에 계신 분한테 저희 기질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면 우리의 애 기질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기질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결정 요인은 외부 조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이 되겠죠. 이 환경은 사실 10%밖에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에 이 외부적인 요건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좋은 집에 가려고 애를 쓰고, 또 성적이 좋아야 행복하다 그래서 성적을 올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불과 1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 조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외부 조건이 10%인 이유는,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행복이 갖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내 불행할 것 같지만 그러신가요? 네, 그 당시는 너무 불행했는데, 속상했는데 시간이 가면 그것이 다시 평소의 설정 온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또 아주 너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내내 즐거운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조금씩 소멸이 돼서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행복도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찌나 적응하는 게 빠른지 자기가 원하던 것을 성취하면 좋은 것은 잠시이고 또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외부 조건에 목을 매면 늘 갈구하는 상태,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32평 아파트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늘 좋던가요? 거의 아마 연구에 의하면 3개월 정도가 좋고 그 다음엔 그 전에 살던 24평 아파트에 살던 거나 비슷한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의도적인 활동이 40%에 해당되는 것이죠. 류버머스키 교수는 행복은 앉아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하는 습관이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힘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쓴 책이 영어로는 How to Happy예요. 그런데 우리말 제목으로는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요즘 굉장히 운동이 붐인데요. 건강하기 위해서 몸의 근육을 키웁니다. 또 요즘은 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근육도 키웁니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게 여러분이 한번 팔 운동을, 그쵸? 덤벨 운동을 했다 그래서 근육이 붙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 붙죠? 꾸준히 할 때 어느덧 근육이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식, 또 이것이 행복의 기술이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최근에 저도 알게 돼서 참 신기하다라고 알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적처럼 행복해진 한 마을, 즉 영국의 버크셔주에 위치한 슬라우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울했다고 그래요.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서 우울하고, 한 여성은 너무 우울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심리학자 6명이 슬라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50명의 참가자가 참석을 했고요. 이 참가자들이 3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행복해지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개월 만에 참가자들의 행복감이 무려 3%가 아니고 33%나 높아진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어땠을까요? 1년이 지난 즈음에도 슬라우의 행복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아직도 가보니까 행복 실천 방법이 적혀진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여전히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꾸준히 연습해야 행복해진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고 또 그 효과도 오래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슬라우 마을 얘기지 그게 나한테도 해당이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구상한 그리고 적용한 스티븐스라는 학자는 누구에게나 통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행복 결정 요인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유전적인 설정값, 또 외부 요인,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해서인데, 저는 이제 이 유전적인 설정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 영화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유명한 퀴리 부인 아시죠? 이 영화는 2020년에 개봉된 영화로, 원래 영어 제목은 레디오 액티브, 방사선에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 워낙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마리 역을 맡은 여자 배우는 로자먼드 파이크가 맡아서 아주 열연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키리 부인과 남편이 공동으로 노벨상 우선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딸도 노벨상을 타게 된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집안은 진짜 머리가 좋은 집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전적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 우선주의의 분위기가 우세했고, 또 마리의 성격 자체가 정말 거침없이 퀵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연구실 또 실험실조차도 부여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리가 뛰어난 과학자인 것을 옆에서 눈여겨본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중에 마리의 남편이 된 피에르 큐리였습니다. 피에르 큐리는 마리에게 실험실을 제공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고, 동료로서의 존중의 마음이 어느덧 사랑으로 바뀌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2딸까지 얻습니다. 남편 피에르와 함께 퀴리는 라듐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로 이제부터는 암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하는 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공동수상이라고 얘기했지 거기에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서 노벨상을 결정한 주최 측에서는 남편에게만 줄 수 있다. 여성은 분명히 남편 덕에 그저 공짜로 무임승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에게만 주겠다는 것을 남편이 우리는 공동 연구를 했으니 단독으로는 수상을 안 하겠다고 강력히 항변해서 결국은 공동 수상으로 결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부부가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3년 후인 1906년에 남편이 새벽 일찍 대학으로 출근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던 마차에 치여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근데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마리는 계속 혼자 연구를 몰두한 결과 1911년에는 라듐과 플로늄을 발견하고 또 라듐의 성질과 화합물 연구로 인해서 마리 퀴리 단독으로 노벨상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56세가 된 마리는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래서 스위스의 한 요양보호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방사선에 의해서 골수암, 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에 겹쳐서 결국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마리 퀴리는 노벨상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동시에 받은 유일한 인물이며 여성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마리 퀴리에서 유전적인 요인을 얘기하고자 영화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리 퀴리뿐만이 아니고 마리의 딸인 이렌 졸리오 퀴리도 엄마인 마리 퀴리의 연구조수로 있었던 프레드리크 졸리오와 결혼한 후 1935년 인공방사선 원소의 연구로 남편과 함께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서 노벨상 수상이 3회나 나왔다는 건 굉장한 일이겠죠. 이 딸 이렌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연구로 발견된 원소들이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안 좋은 쪽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한 마리 퀴리가 큰 갈등에 빠지자 엄마를 데리고 1차 세계대전 전쟁터에 엄마를 모시고 갑니다. 거기서 마리는 신체가 부상을 당했는데도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어서 생다리와 생살을 잘라야만 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딸의 권유로 자신이 받은 노벨상 메달 2개를 내놓으면서까지 이동식 엑스레이 기계를 제작하고 또 손수 전쟁터를 누비며 100만 명 이상의 병사를 촬영하고 그 결과 수많은 목숨을 건졌고 오늘날까지도 이 이동식 엑스레이 기계는 잘 쓰이고 있습니다. 영화 마리 퀴리는 남성시대에 겪어야 했던 여성으로서의 피해의식을 마리가 겪은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었고 뛰어난 과학자이지만 동시에 같이 일하기는 조금 어려운 까칠한 마리의 모습을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에 집착하는 나머지 또 가져야 될 개인적인 관계를 소홀하는 마리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러한 영화 속에서 만나는 마리 퀴리는 그저 뛰어난 과학자구나 라고만 알았었는데 훨씬 더 인간적이고 친숙한 인물로 또 다가오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오늘은 행복하려면 행복 결정 요인이라는 게 있구나. 그 행복 결정 요인에는 3가지 유전적인 설정값, 또 외부 조건, 또 의도적인 활동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유전적인 설정값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자. 또 외부 조건 환경도 바꿀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행복의 결정 요인의 40%는 의도적인 활동이므로 그냥 앉아서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말라는 쇼머스키의 말처럼 노력을 통해서 습관화해서 더 행복해지자는 것입니다. 행복 기술의 습관화, 또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것, 절대로 빠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행복 결정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 기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대되시죠? 오늘도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